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그는 적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항목이 7개나 됩니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죠. 이는 면접에서 접목되는 것이기도 하고 제대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역량을 소개하라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허그는 대부분 공공기관으로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통해서 지원자의 경험, 역량, 가치관 등이 해당 직무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자소서의 특징은 공통 질문이 있고요. 직무별로 이렇게 다른 자소서 항목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서는 전산직과 관리직 자소서 항목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공통 질문에서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고 우리 공사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지원 동기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가 왜 이 공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허그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도시보증하고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은 국민들이 주거와 관련된 금융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허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에 내가 공감한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으로서는 본인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주거 불안정이나 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경험, 즉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가족이나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들도 괜찮고요. 또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거 안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안정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이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노멀하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허그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그의 인재상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인재상은 위에서 보시듯이 변화, 전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변화 같은 경우는 변화나 혁신을 선도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조직 내 프로세스를 개선한 사례를 들면 되는 거겠죠. 전산이나 관리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최신 트렌드를 도입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이런 얘기들도 되는 거고요.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서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마무리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문 분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허그에서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썼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전문 같은 경우는 내가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로서 제가 자바라든지 C++ 등과 같은 시스템 개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효율적인 IT 서비스를 나는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그의 관리직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는 고객, 팀원 또는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경험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신뢰는 저는 허그의 대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내가 UI, UX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고객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그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전산과 그 다음에 다른 관리 분야로 나눠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프로그래밍 언어 C, C++, C#, 자바 중 어떤 언어를 다루었으며 이를 설계, 개발,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뭡니까? C, C++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어를 왜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를 선택했으면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강점이나 플랫폼의 독립성 등을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저는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한 언어를 사용해서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때 목적, 본인의 역할, 사용된 기술, 성과를 구조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에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역할, 그 다음에 선택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바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20% 개선했다와 같이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관리직으로 가봅시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주택시장 관련 이슈를 원래는 한 5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한 3개만 뽑았습니다. 3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주택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 공사의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즉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허그에서의 기회 요인과 허그의 위험 요인은 무엇이냐 라고 정리를 해보면 기회 요인은 보증 상품 수요가 증가됩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을 통해서 주택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요. 이때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또는 위험 요인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도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위험과 기회가 있는 와중에 뭐에 대해서 필요 역량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죠.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기획 및 분석 능력이라고 해서 금리 변동이 허그의 보증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저는 금융 상품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능력,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나 아니면 기획 및 분석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경험은 조금 더 주택과 관련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기획과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 상품을 개발하거나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 사기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회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회 요인으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즉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더욱더 선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의 내가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심사 절차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해서 임차인, 임대인, 정보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저는 소통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인구 구조 변화와 소형주택 수요 증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도심 지역에서 작은 크기의 아파트나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의 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그의 기회 요인은 소형주택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다 보면 혁신적 사고 및 기획력, 즉 저는 소형주택 전용 보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획력이 필요하고 이런 기획력을 통해서 저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시장 예측 및 대응 능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팀 프로젝트에서 시장을 예측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즉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3번 IT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어떻게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지를 설명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IT 분야에서 내가 변화하는 기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방법론을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포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전산직군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핫한 깃허그와 같은 플랫폼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블로그라든지 기술 뉴스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즉 기술 뉴스와 블로그를 구독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국내 IT 커뮤니티에 대한 소통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OKKY라든지 데브시스터즈라든지 클리안과 같은 IT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저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최신 기술을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은 GitHub라든지 GitLab 같은 것들, 즉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실전 경험을 쌓아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웹비나와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런 세미나에 참여해서 특정 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니까 웹비나에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습득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직인데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금융사업, 자산관리, 기금사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핵심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계획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금융기획과 금융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의 영업제도 관리라든지 신상품 개발 그리고 신형조사와 성과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택 이유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와 기획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시킬 역량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시장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재무지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사고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융시장 보고서를 읽고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또는 금융뉴스 구독이나 경제분석 관련 강의를 통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CFA라든지 자격증을 목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관리나 채권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자산관리나 채권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회수 계획 수립이라든지 구상 채권 관리라든지 상각 및 매각 절차를 관리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심사 등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리스크 관리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리스크 관리에 관심 있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그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재무 분석 능력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금 사업과 관련된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 이 직무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의 계획 수립이라든지 기금의 자금 조성 관리, 기금의 관련 정책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내가 기금 운용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발전시킬 방안으로는 바로 필요 역량, 즉 재무 기획 능력이라든지 정책 분석 능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 같은 경우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전시킬 방안으로는 제가 옆에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질문 4개예요. 공통질문 4개는 너무 당연하게도 당면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해결한 경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팀 내 갈등, 예산 초과, 예상된 인원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본인만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이라든지 명확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뭐냐 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경험을 존중하는 능력인 거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갈등을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죠. 즉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필요한 경우 이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저는 적극적인 경청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갈등 관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 자신의 태도와 저의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즉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익을 우선시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공공기관이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과가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라든지, 또는 예산 과정 배정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이익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전체 조직에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 그런 사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모든 행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와 결정 과정에서 저는 조직원들에게 원하는 소통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진행을 할 때, 주요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자료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7번.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거나 또는 내가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뭐 어떤 고객이 반복적으로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였지만은 대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어떤 고객과의 상황에서 뭐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불만 사항을 경청해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했고 그 이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객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파악해서 들어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7번까지 여러분들하고는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있어서 조금 긴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